함께 행복을 나누고 지혜를 더하는 곳, 더불어 사는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붙잡아온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얀반 에이크의 명작,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붉은 침대, 그리고 엄숙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은 두 남녀. 많은 이들이 이 그림을 그저 부유한 상인 부부의 다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에는 단순히 뜨거운 연애, 감정을 넘어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랑에 빠지고 또 너무나 쉽게 그 관계를 놓아버리곤 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관계도 끝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죠. 하지만 이 그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관계란 뜨거운 감정의 파도를 타는,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겠다는 단단한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림 속 구석구석 배치된 상징들은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단순히 둘이 좋아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인 앞에서 서로의 인생에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그 엄숙한 찰나. 어쩌면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관계의 갈등은 이 약속의 의미를 잊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 아르놀피니 부부의 손잡은 모양부터 발치에 놓인 신발 한 짝까지 그 속에 담긴 관계의 지혜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작가님, 요즘 세상의 약속이니 책임이니 하는 말들이 너무 무겁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제일 솔직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감정은 자유롭고 소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배를 잡아주는 것은 화려한 돛이 아니라 바닥 깊숙이 내려진 무거운 닻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그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그림을 통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인생이라는 항로를 함께할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600년 전 예술가가 캔버스에 새겨놓은 위대한 관계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림의 중심을 자세히 보시죠. 남성인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가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인끼리 흔히 하는 다정한 깍지나 가벼운 스킨십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아르놀피니는 왼손으로 아내의 손을 받치고 오른손은 엄숙하게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이 자세는 단순한 포즈가 아닙니다. 바로 선서와 증명을 의미하는 법적 제스처입니다. 600년 전 당시에는 공증인이나 신부님 앞에서 이처럼 손을 들어 올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계약이자 약속으로 통용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르놀피니가 아내의 손을 잡는 방식입니다. 그는 손가락 끝을 살짝 쥐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손바닥 전체를 자신의 손 위에 정중히 올려두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삶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전적인 신뢰와 양도의 선언입니다. 현대의 연애가 서로의 기분을 맞추는데 급급하다면 이들의 손잡기는 서로의 생존과 운명을 결합하는 단단한 매듭과도 같습니다. 또한 아르놀피니의 오른손이 향한 방향은 하늘입니다. 이는 인간의 약속이 단지 두 사람만의 감정 노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맺어진 신성한 서약임을 뜻합니다.
감정은 아침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저녁이면 사라질 수 있지만 하늘 앞에 맹세한 약속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결한 책임감이 이 손 하나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손의 무게는 오늘날 우리가 맺는 수많은 가벼운 인연들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작가님, 손 하나 잡는데 무슨 그런 거창한 의미까지 부여하나요? 그냥 좋아서 잡은 거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사람들에게 손을 맞잡는다는 건 자신의 전 재산과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 거는 행위였습니다. 요즘은 사귀다 헤어지면 끝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그림 속 부부의 손을 보세요. 이건 연애 중인 남녀의 손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함께 넘기로 결심한 동지의 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어떤 마음으로 잡고 계신가요? 그 손바닥의 온기 속에 상대방의 인생 전체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혹시 잊고 계시진 않았나요? 부부의 맞잡은 손 아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강아지는 전통적으로 충성과 믿음을 상징합니다. 라틴어로 개를 뜻하는 피데스는 영어의 퍼델러티, 즉 신의와 정절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했죠. 600년 전 화가는 왜 이 엄숙한 서약의 현장에 강아지를 그려 넣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타오를 때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주인에게 보이는 그 한결같은 충성심처럼 변치 않는 신의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 옆을 보면 더 흥미로운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지런히 벗어놓은 나무 신발, 나막신입니다. 아르놀피니는 맨발로 서 있고 그의 신발은 화면 왼쪽 구석에 놓여 있죠. 성경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처럼 그 장소가 신성하고 엄숙한 곳임을 상징합니다. 즉, 이 부부가 함께 거처하는 이 방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애가 서로의 편리함을 찾는 과정이라면 약속은 상대를 향한 거룩한 예우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밖에서 신던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듯 자신의 이기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처럼 강아지와 나막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상대에게 한결같은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을 서로를 존중하는 신성한 곳으로 만들고 계신가요? 작가님, 강아지 한 마리에 신발 한 짝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키우던 개랑 벗어둔 신발을 그린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화 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특히 얀반 에이크 같은 세밀화의 거장은 붓질 한 번에도 철저한 의도를 담았습니다. 강아지처럼 변치 않는 충성, 그리고 신발을 벗는 겸손. 이 두 가지가 빠진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좋을 때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강아지 같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나요?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 식구, 여러분도 곁에 있는 사람 앞에서 마음의 신발을 한번 고쳐 벗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이 그림의 정중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부부의 맞잡은 손 바로 뒤편 벽면에 작고 동그란 볼록 거울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이 거울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닙니다. 거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방 안의 부부 뒷모습뿐만 아니라 문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두 명의 증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 파란 옷을 입은 인물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얀반 에이크 본인입니다. 그리고 거울 위쪽 벽면에는 얀반 에이크가 이곳에 있었다 라는 독특한 문구가 새겨져 있죠. 보통 화가들은 그림 구석에 작게 이름을 남기지만 그는 마치 공증 문서의 서명처럼 정중앙에 자신의 존재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의 결합이 밀실에서의 속삭임이 아니라 누군가 지켜보고 기록하는 공적인 약속임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단둘이 있을 때보다 증인이 있을 때 그 약속의 무게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은 때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선 덕분에 우리는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책임감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현대의 관계는 너무나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자칫 책임 회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르놀피니 부부는 화가를 불러 그 순간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약속을 영원히 박제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약속을 지켜보는 증인이 된 셈이죠. 관계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다시 붙잡아주는 것은 처음, 그 약속을 맺을 때 우리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빛과 그때의 엄숙한 기록입니다. 작가님, 요즘은 소셜미디어에 사진 올리는 게 증명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필터로 보정된 사진 한 장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남긴 서명은 그 무게가 천지 차이입니다. 거울 속의 화가는 묵묵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도 그런 거울이 있나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맞아, 내가 그때 저 사람 앞에서 저런 약속을 했었지라고 되새길 수 있는 마음의 기록 말입니다. 약속은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로소 선언이 됩니다. 단순히 둘만의 감정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걸고 누군가에게 증명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지향하는 건강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울 속에는 어떤 증인이 서 있나요? 이제 시선을 위로 올려 천장을 한번 봐주세요. 정교하게 세공된 노세 샹들리에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창밖으로는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 대낮인데 샹들리에의 수많은 초 중에서 딱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화가가 실수로 하나만 그린 걸까요? 아니면 촉값이 아까워서였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타오르는 하나의 촛불은 전지전능한 존재의 지켜보는 눈이자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진실의 빛을 상징합니다. 이 촛불은 두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약속은 거칠애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라고 말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종종 가면을 쓰곤 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단점은 꽁꽁 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약속의 관계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한 대낮에 촛불을 켜둔 것은 숨길 것 하나 없는 투명하고 정직한 관계를 맺겠다는 부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커다란 싸움이 아니라 사소하게 쌓여가는 거짓말과 비밀입니다. 하나둘씩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관계의 샹들리에에는 불이 꺼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은 온통 어둠뿐이죠. 아르놀피니 부부의 머리 위에서 타오르는 저 작은 불꽃은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두 사람 사이에 정직이라는 빛이 없으면 그 관계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600년째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적당한 비밀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다 보여주면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신비감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반면 정직으로 맺어진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발효되는 와인처럼 깊어지죠. 저 샹들리에의 촛불처럼 여러분의 관계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의 불꽃이 타고 있나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혹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에게 떳떳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이 말하는 관계의 품격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 샹들리에에는 몇 개의 불꽃이 켜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보시면 화면을 압도하는 강렬한 붉은색 침대와 가구들이 보입니다. 15세기 당시 유럽에서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고 공적인 공간 중 하나였죠. 특히 이 그림 속의 붉은 천막과 침구리는 아르놀핀이 가문의 경제적 부유함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일구어 나갈 가정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로맨틱한 순간만을 꿈꿉니다. 하지만 약속의 단계로 들어선다는 것은 저 묵직한 침대처럼 땅에 발을 붙인 현실의 삶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청소를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의 지친 몸을 누일 안식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림 속 붉은색은 열정적인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흘려야 하는 땀과 희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침대 기둥 위쪽을 자세히 보면 작은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산의 수호성인인 성 마르가리타입니다. 이는 두 사람의 결합이 단지 현재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가문을 번성시키겠다는 미래에 대한 책임감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의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서로를 온전히 보호하겠다는 생활의 서약인 셈입니다. 작가님, 요즘 젊은 세대에게 가정의 책임이니 미래의 희생이니 하는 말들은 너무 무겁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물론 지금의 행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건 화려한 꽃밭이 아니라 단단한 지붕과 벽입니다. 저 붉은 침대가 주는 안락함은 두 사람이 서로의 등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전제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안식처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를 넘어 서로의 삶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꿈꾸는 진정한 관계는 바로 이 붉은 침대처럼 따뜻하고 견고한 책임 위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이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의 조반나 채나미에 볼록하게 솟아오른 배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복식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당시 북유럽 상류층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독특한 패션이었습니다. 드레스의 앞부분을 일부러 높게 잡아 올려 풍성한 주름을 만드는 것이 부의 상징이자 미덕이었죠. 무엇보다 이 부푼 배 모양의 실루엣은 장차 가문을 번성시키겠다는 다산과 풍요에 대한 염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선명한 초록색 드레스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록은 봄의 새싹처럼 끊임없이 피어나는 생명력과 희망을 뜻합니다. 아내는 한 손으로 이 무겁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정성스럽게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옷맵시를 살리는 포즈가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 공동체를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헌신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이안반 에이크는 이 초록빛 드레스를 통해 관계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차원을 넘어 함께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생산적인 결합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정숙하게 내려뜬 눈길과 단정한 헤어스타일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겸손을 나타냅니다. 연애가 서로의 매력에 취하는 단계라면 약속은 상대방의 인생이라는 밭에 함께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경작의 단계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도 그것을 지탱할 헌신적인 마음이 없다면 그 풍요는 신기루에 불과하겠죠. 아르놀핀이 부부의 관계가 600년을 넘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서로에게 소비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생산하는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작가님, 요즘은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도 많고 혼자 사는 삶도 존중받는 시대인데 이런 다산과 풍요의 메시지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단순히 자녀의 숫자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각자의 삶보다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뜻이죠. 혼자일 때보다 둘이어서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요입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미래를 경작하고 계신가요? 그저 서로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연애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함께 희망의 초록빛 드레스를 지탱하며 내일의 풍요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더불어 사는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헌신적인 동행 속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얀반 에이크의 명작 아르놀핀이 부부의 초상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연애를 넘어선 약속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맞잡은 손의 엄숙함, 발치에 놓인 충성스러운 강아지와 겸손한 신발,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거울 속 증인과 진실의 촛불까지. 이 그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혼식을 기록한 화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무거운 고백, 즉 나의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책임지겠다는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6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그림이 여전히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변치 않는 가치에 대한 우리 본능의 갈망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클릭 한 번으로 인연을 맺고 끊는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의 손을 저 그림 속 주인공들처럼 단단히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었을 때도,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줄 단 한 사람의 동지를 원하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은 바로 그런 신뢰의 관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숲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홀로 비바람을 견디는 것보다 여러 나무가 뿌리를 얽고 서로를 지탱할 때 그 숲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600년 전 아르놀피니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울 속에서 함께 미래를 그려갈 소중한 증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계를 단순히 즐거운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을 꽃피우는 위대한 약속으로 승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가님, 오늘 영상을 보고 나니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아보고 싶어지네요. 약속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지만 관계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정성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보다 소중한 건 대낮에도 꺼지지 않는 여러분 마음속의 정직과 책임입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내가 내 곁을 지킬게라는 묵직한 약속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오늘 어떤 약속의 붓질을 남기시겠습니까?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